반갑습니다. 오연우입니다. 네. 제가 이런 PPT가 있을 줄 몰랐어요. PPT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1차 시험, 그다음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커리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시험을 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시험 공부 경험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우절이지만 제 솔직한 생각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 계시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번 1차 시험은 이 중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조금 쉬웠어요. 작년 2차 시험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더 좀 쉬웠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있고 또 쉬운 시험이 있어.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잘 낸 시험이냐? 저는 어려운 시험이 잘 냈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려우면 안 되죠. 그러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많이 맞고, 공부를 못 하신 분들 좀 적게 맞아야, 그래야 이제 시험으로 우열이 좀 가려지는 것이지, 이번처럼 상층부에 너무 붙어버리면 이제 그냥 저 체력 면접으로도 또 다시 또 굉장히 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냐 쉬웠냐보다도 경찰에서 최대 관심사항은 행정법이죠. 경찰행정법 파트가 도대체 몇 문제나 나올 것이냐. 이번에 14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14문제는 우리 조직법, 공무원법, 경찰 작용법을 합해서 14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합해서 23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는 우리 경찰 조직법, 경찰 공무원법, 경찰 작용법 빼고 일반 행정법에서만 14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험 잘못 낸 겁니다. 우리 출제 범위가 기초 이론에서 30%, 경찰 행정법에서 35%, 경찰 행정학에서 15%, 강론 15%, 한국경찰사, 외국경찰사 합해서 이제 5%,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찰행정법이 조직법, 공무원법, 작용법 합한 경찰의 행정법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23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 뒤로 여러분들 행정법 공부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제 책에 일반 행정법 파트가 한 50페이지 남짓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작년 2차 시험 끝난 다음에 100페이지로 늘렸습니다. 한 40여 페이지 늘렸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저는 이제 늘릴 때 어떻게 늘렸냐면, 이 일반 행정법이 저 7급, 9급 공무원 공부하시는 그 분들께서 공부하는 그 행정법 책에서 가장 많이 보는 책 요약서가 1300페이지인가 그래요. 근데 그것이 막 3단으로 돼서 막 작은 글씨로 써놔가지고 실제로는 그 우리 경찰학 교재들 쓰듯이 아마 3000페이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그거를 뭐 300페이지 봐도 안 되고 500페이지 봐도 안 되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일반 행정법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책에, 왜냐면 제 책에 그 일반 행정법 파트가 기본서하고 요약서가, 일반 행정법 파트는 똑같아 분량이. 그분은 똑같이 좀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거기서 한 40여 페이지 늘릴 때 다른 내용들을 늘리지 않고 OX 문제를 각 파트별로 이렇게 추가를 시켜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0페이지를 만들어놨는데, 하여튼 저도 그랬고요. 우리 다른 강사님들은 또 막 엄청 많이 막 늘려서 이제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작년 2차 시험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 되는데 다만 과도하게 오버하면 안 된다. 왜냐? 14문 23문제가 14문제로 향해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직전에 동영 모의고사 혹시 제 거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동영 모의고사 할 때 행정법 깊숙한 거 거의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냈어요. 그 이유가 14문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아니, 행정법 내용이 너무 없다,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께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찰학 안에서 여러분들 짜증나게 하는 부분이 외국경찰사,
강론, 경찰행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군데는 하여튼 내가 범위를 정해. 내가 범위를 못 정하면, 내가 강사를 정하면 강사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아니 왜 행정법 문제 뭐 복잡한 문제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엄청 내는데 왜 안 내시냐? 제가 낼 수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행시를 할 때 객관식 행정법, 주관식 행정법 다 했어요. 그래서 몰라서 안 낸 것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14문제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리고 14문제를 향해서 가면 그 안에 조직법, 공무원법, 자격법 합해서 14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반 행정법 문제는 피크로 4, 5문제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이 하여튼 정한 교재를 보시라. 그 내용만 보시라.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실 때 머릿속에 너무 안 들어와. 들어오는 것만 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외국경찰사나 강론이나 경찰행정법은 우리 계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버려버리면 한 군데를 버리면 다른 데 또 버리고 싶어져요. 그렇죠? 강론을 버린다. 그러면 외국경찰사도 버려. 경찰행정법도 버려. 시험 못 보지. 그래서 보기는 보시되 끝까지 노력하시되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시험 우리 경찰학에서는 출제 범위는 이제 가닥을 잡힌 것이다. 가닥이 잡힌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저 경찰행정법은 14문제로 나올 것이다. 작년에 23문제에서 14문제로 이제 그것만큼은 확정이 된 것이다. 다만 난이도는 그건 모르죠. 그렇죠? 난이도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저는 경찰행정법이 우리 경찰학 안에서 경찰행정법이 14문제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조직법, 공무원법, 자격법 여러분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직법, 뭐 대통령까지, 응? 경찰 공무원법, 각종 대통령령들까지, 부령까지, 작용법, 경직법에다가 각종 대통령령 낼 게 겁나 많고 그것이 진짜 경찰학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조직법, 공무원법, 자격법에서 5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정보공개법 하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행정법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저 정보공개법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까지 합하면 9문제가 나왔어요. 7문제, 9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난이도가 쉬웠지만 2차 시험에서는 난이도는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 난이도가 그러니까 14문제에서 나오지만 그 안에서 일반 행정법 문제가 7문제, 9문제, 7문제 또는 9문제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행정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만약에 제 책을 보신다면 이제 거기서 조금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줄이시지만 그 조금 줄인 것은 그래도 다 숙지를 한다. 숙지를 하지만 공부하다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 강의 커리큘럼이 이제 2차 강의 커리큘럼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에서는 1차 6개월, 2차 6개월이 아니라 1차가 8개월이고 2차가 5개월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 5개월? 그렇죠. 5개월 남짓. 예. 그래서 1차처럼 커리큘럼을 가져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잡아놓은 것이 요약 강의하고 기출 문제풀이하고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영 모의고사로 이어져 버려요. 그런데 요약 강의하고 그러니까 기본 강의가 없는 거죠. 요약 강의가 있고 기출 문제풀이가 있고 이제 동영 모의고사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요약 강의하고 기출 문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약 강의하고 기출 문제풀이 중에서 지금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오전에 요약 강의, 오후에 기출 문제풀이 하는데 저는 기출 문제풀이 때 못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른 강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 요약 강의는 하고 오후에 기출 문제풀이는 2월 달에 한 게 있어요.
그거를 동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감안하시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 프라임에 경찰 강사가 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더 계세요. 그래서 저는 기출문제풀이를 실강을 하지 못한다. 그걸 좀 미리 감안하시고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강의 때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강의는 제가 직접 하는 강의는 요약 강의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요약 강의하고 동영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요약 강의 때 저 행정법 파트는 조금 지워 드릴게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추가로 넣었던 OX 지문들이 있어요. 그 지문들 중에서 보지 않아도 될 것들 조금 체크를 해서 좀 지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니까 마지막으로 저 시험이란 제가 좀 여러분들께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 하나는 여러분들 문제집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문제집을 보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이니까 기본서가 있고 요약서가 있고 문제집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집 위주로 돌아갑니다. 저는 어떻게 권해드리냐면 문제집 하나, 이론서 하나, 그 이론서는 기본서가 됐건 요약서가 됐건, 그래서 문제집 하나, 이론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라. 그러나 그 밀고 나가실 때 뭐가 중점이 돼요? 막판으로 가면 문제집이 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론서는 중간에 칼질을 좀 해 놓으셔야죠. 중요한 파트만 체크를 좀 해 놓으시든지 밑줄을 좀 그어 놓으셔가지고 밑줄만 보신다든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 놓으시고 문제집 막판으로 와서 문제집을 좀 더 많이 보시면서 내가 선택한 이론서는 조금 칼질한 부분만 좀 보시는 그런 식으로 아마 대부분 돌아갈 것이고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제집을 볼 때 많이들 풀어 보세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 방법만이 정답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집을 보실 때 그냥 풀지 말고 읽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풀지 말고 읽어버리면 좋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자, 첫째, 시간이 엄청나게 절약됩니다. 문제집 풀려고 보세요. 시간 겁나 들지. 보러 풀어 답 달고 냅다 읽어버리면 되는데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문제집을 풀면 내가 문제집 풀 때 잘못 풀어요. 근데 잘못 풀 때 내 머릿속에서 논리를 세우면서 잘못 풀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서 이게 틀린 답인데 옳은 답이라고 적을 때 내 머릿속에서 엉뚱한 걸 막 논리를 꺼내서 틀린 답을 옳은 답이라고 적거든요. 그게 안 지워져요. 잘.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는 내가 막 마음속으로 뭘 지어내서 문제 틀린 그 이론을 세워가지고 문제를 틀리게 푸는 거죠. 그게 안 지워져. 그게 공부를 해도 나중에 시험 볼 때 옛날에 막 그 잘못 풀 때 그 논리가 생각나서 그대로 또 틀린다니까. 그런 선입견 심어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답을 딱 달아놓고 읽어버리면. 오케이? 세 번째,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 붙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근데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책상에 앉기가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점심 먹고 와서 쉬는 시간에 갔다 와서 얘기하다가 앉기가 힘든데 왜 앉기가 힘든지 아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겁나 많거든. 짜증나 막 저 또 가서 막 문제 풀려면 근데 그냥 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쭉쭉쭉 읽으면 되는데 스트레스가 없다.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마지막 강점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려면 기출문제에서 꼬던 부분 말고 기출문제집에 있긴 있어. 내용은 있는데 기출문제집에서 꼰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을 꽈을 때 틀린다니까요. 그게 왜 틀리는지 아세요? 우리가 문제집을 풀면 그 문제에서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그것만 머릿속에 막 들어옵니다. 문제집을 풀면 풀 때도 그렇고 검토할 때도 그렇고 그 문제에서 틀린 지문으로 이 포인트로 만든 그것만 내 머릿속에 입력이 돼요. 문제를 읽으면 기본서 읽듯이 읽어야 되는 것이죠. O 지문이 있고 X 지문이 있어. O 지문은 이렇게 써서 O 지문을 만든다. 여기서 이런 부분 좀 꼴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풀어버리면 못 본다니까요. 그것이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 문제에서 포인트로 삼은 그것만 내 눈에 보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근데 문제를 읽어버리면 기본서 보듯이 막 샅샅이 해부해서 보는 것이죠. 이런 지문은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을 만들고, 이렇게 맞는 지문 이렇게 해서 맞는 지문을 만들고, 이 안에서 이런 부분도 좀 틀리게 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보셔야죠. 그렇게 보려면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문제 푸는 연습은 숱하게 모의고사 보잖아요. 우리 저 뭐 요약 강의라든 뭐라든 중간에 한두 번씩 모의고사 보죠. 또 나중에 도형 모의고사 보죠. 그렇죠? 그 정도 문제 푸는 것은 그 정도 경험하시면 됩니다. 내가 문제집을 볼 때는 답 달고 읽어버리시고, 그 대신 그 읽는 것이 기본서 읽듯이 샅샅이 훑어서 보는 것이죠. 그리고 모의고사 이 문제 푸는 경험은 따로 진짜 실전처럼 동형 모의고사 볼 때라든가 이런 때 적당한 횟수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강의를 들으셔야죠. 강의. 여러분 우리 대학 그 수능 공부할 때 다 강의 듣잖아요. 그죠? 옛날에 사법시험 있을 때 서울대 법대생도 다 강의 듣고 2차 때 막 쓰는 연습 막 매일 하고 그렇게 하고 시험 봅니다. 그러나 그 강의를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강의를 적당히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의가 안 들으면 도태돼. 그리고 강의를 아예 안 들으면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막 루즈함, 나태함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뭐 한 것도 없이 몇 달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강의를 들어줘야 돼요. 또 이 강사한테 분명히 배웁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 그리고 나태해지지 않게 적당히 강의를 넣어야 돼. 근데 그 강의를 너무 많이 듣잖아요. 공부는 언제 하고? 여러분 시험이란 게 뭐 저 고등학교 때 수학 현우진한테 강의 들으면 다 100점 맞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결국 정복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책을 봐야 돼. 책을 반복을 해야 돼. 하루 종일 강의 듣고 있어봐. 언제 책을 보냐고. 강의를 적당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 막 우리 학원 막 강의 촘촘하게 돼 있죠. 다른 학원도 다 촘촘하게 돼 있어요. 왜 돼 있는지 아세요? 수험생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것이지.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는 누가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학원만 따라가면 될 것 같죠? 다 학원 따라가는데 드는 사람 있고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강의를 적절히 들으셔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는 1년에 시험이 2번이 있으니까 뭐 6개월이건 7개월이건 5개월이건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과목별로 하나 정도 들으면 돼요. 하나 정도. 그 과목별로 하나가 가급적이면 뭐 기본 강의나 요약 강의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좋고, 과목별로 따지면 이제 그렇고, 순환별로 따지자면 순환별로 한두 개 정도씩. 그러면 한 순환에서 3과목이 있는데 한두 개 정도 들으면 적절하게 강의도 들어가면서 내 시간도 다른 과목 안 듣는 과목에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폭풍처럼 읽어야죠. 우리는 답 달고 읽으니까. 답 달고 기본서 보듯이 읽으니까 그거를 막 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적절하게 내가 직접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간 확보를 좀 해 가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문제집을 풀지 말고 읽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적당히 들어라. 그것에 합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정복을 해야 돼요. 현우진 듣는다고 수학 100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주도하에. 오케이? 네, 여러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계획 잘 세우셔서 2차 한 5개월 남았는데 계획 잘 세우셔서 끝까지 우직하게 밀어붙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